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여러분, 희소식입니다. 황희찬의 복귀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황희찬이 경기장에 돌아오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황희찬의 아시안컵 훈련장 복귀 과정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3차전에서 황희찬이 경기장에서 뛰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한국팀의 파급 효과 4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형님 누님들은 눌러주시면 축구용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후 8시 30분이죠.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아시안컵 2조 3차전을 치릅니다. 한국은 조 2위, 말레이시아는 4위인데요. 일단 한국이 조 1위로 올라갈 확률은 사실상 낮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말레이시아를 이기고 요르단이 바레인과 무승부 이하의 결과를 기록하면 2조 1위가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비기인 요르단이 기세를 타고 바레인을 잡는다면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예를 들어 요르단이 바레인을 1대 0으로만 이겨도 한국은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3점차 이상의 승리가 필요하죠. 3점차 이상의 승리를 하지 못하면 조 2위로 진출하게 되어 일본과의 16강 대결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 주전 선수 6명이 옐로카드를 받은 상태입니다. 3차전은 선발 라인업을 교체할 수도 있지만 지켜봐야 할 문제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대표팀에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말레이시아전을 앞두고 클린스만 호는 회복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황희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황희찬은 훈련장에 나와 러닝도 하고 공을 차는 등 트레이닝 훈련도 같이 진행했다는 점이 좋은 징후입니다. 하지만 아직 개인 훈련에만 집중하는 상태인데요. 상황에 따라 말레이시아전 교체로 투입되거나 16강전부터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입니다. 그러나 황희찬의 복귀로 기대가 되는 점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이강인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황희찬은 대표팀에서 주로 좌측 윙포워드로 경기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황희찬은 빠른 스피드를 가진 선수죠. 그동안 한국팀에서 파괴적인 돌파력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 저돌적인 돌파와 과감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에 혼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동료들에게 공간을 더 창출하고 팀의 기회를 만드는 유형이죠. 황희찬의 복귀로 이강인도 더욱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격력이 활기를 찾은 경기들은 대부분 이강인이 우측에서 상대 수비의 시선을 끌고 반대쪽 황희찬에게 한 번에 반대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강인과 함께 손흥민이 우측에서 공격을 펼치며 상대 수비를 쏠리게 하는 현상을 만들어냈죠. 최근 유럽 축구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아이솔레이션 전략입니다. 상대 수비가 쏠린 틈을 타서 반대쪽 측면에 위치한 황희찬이 비교적 넓은 공간에 상대 풀백과 1대1 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죠. 황희찬에게 볼이 연결되면 곧바로 상대 수비와 1대1 상황이 펼쳐집니다. 부상에서 막 복귀했다고 하더라도 황희찬은 EPL에서 최상의 폼을 구가했던 선수입니다. 게다가 상대적 약체인 말레이시아 수비 입장에선 황희찬과의 1대1 대결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 대형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손흥민, 이강인, 황인범 등에게 빈 공간이 생겨나게 되죠. 최근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집중 마크가 달아붙어서 공격 전개가 힘들었습니다. 황희찬의 복귀로 인해서 주변 동료들의 임팩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속도감 있는 전개입니다. 한국 축구의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빠른 스프린트를 통한 역습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속도감 있는 전개를 하려면 역시나 이강인을 기점으로 풀어지는 빌드업에서 손흥민을 따라서 비슷한 수준의 속도로 침투해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규성 선수가 다소 아쉬움을 보인 부분이 많았죠.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이강인의 킬패스가 뿌려질 선택지가 더 많아져서 더욱더 당황스러울 겁니다. 세 번째는 뭐니 해도 바로 골 결정력입니다. 지금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겪는 최대의 난제이죠. 지난 요르단전에서 한국은 점유율 66%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슈팅 숫자가 무려 23개나 되었죠. 유효 슈팅은 7개에 그쳤습니다. 그야말로 슈팅 난사가 계속된 경기였습니다. 이런 컵대회에서는 골 결정력 한 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문제를 황희찬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재 황희찬은 소속팀 울버햄팀에서 기록한 27골 중에서 10골을 책임질 만큼 팀의 핵심 득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0골이라는 숫자보다 더 놀라운 건 골 결정력 부분에서 탁월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무려 11개의 유효 슈팅에서 10골이나 넣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놀랍게도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을 넘어서는 올 시즌 수치입니다. EPL 득점 순위 1위인 홀란드도 제낀 황희찬의 골 결정력이죠.
울버햄튼은 오늘 새벽 4시 45분에 브라이튼과 리그 21라운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0대0으로 비기면서 황희찬의 공백을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중요할 때 결정을 지어줄 골게터 한 명이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울버햄튼의 게리 오닐 감독은 황희찬의 복귀를 희망하면서 이렇게 인터뷰했죠. 좋은 몸 상태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와 함께 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감독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도 황희찬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린스만은 중요할 때 한 방 터트려주는 황희찬의 득점이 경기의 분위기를 상승세로 뒤바꿔줄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을 잘 압니다. 클린스만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라도 황희찬의 3차전 출전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겠죠. 게다가 황희찬은 옐로우 카드도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한국 축구 팬들의 논란의 대상이 된 조규성의 입지 변화입니다. 클린스만 감독도 물론 플랜 A를 강조한다고 말하면서 선발 라인업의 변화는 크게 가져가지 않는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황희찬이 복귀하게 되면 투톱의 변화를 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존 조규성, 손흥민의 투톱에서 황희찬, 손흥민의 투톱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요. 64년 만에 아시안컵 무관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대표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규성이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인데요. 이 통계적으로도 스트라이커로서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A매치 10경기에서 조규성은 2골 1도움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시안컵에서 골 결정력이 한국 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바레인전에서는 노마크 찬스를 허공으로 날리는 어이없는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번 요르단전에서는 이기재의 중거리 슈팅이 골키퍼의 손에 맞고 나오면서 비어있는 골문에 완벽히 골을 넣을 찬스도 있었죠. 하지만 조규성은 슈팅을 바운딩 시키면서 하늘 위로 날렸습니다. 후반 19분에도 홍현석의 패스로 골키퍼와 완전히 1대1 찬스였는데 크로스바 위로 날렸죠. 비록 오프사이드였지만 조규성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당장에 4-2-3-1 전술로 변경해 손흥민을 원톱에 좌측 윙어 황희찬, 우측 윙어 이강인을 쓰면서 중원을 두텁게 가져가는 융통성을 발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면 셀럽처럼 남들 시선에 신경 쓰는 클린스만이 조규성은 벤치행으로 돌리고 황희찬을 손흥민과 투톱으로 쓰면서 기존 4-4-2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손흥민 입장에서는 투톱 호흡을 맞추기에는 황희찬이 훨씬 더 좋습니다. 손흥민도 소속팀에서 공수 전환이 빠른 축구를 구사해왔습니다. 황희찬의 오프더볼 움직임이 있다면 손흥민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조규성은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헤더 한 방이 필요할 때 조커로 투입하는 것이 선수의 심리적인 안정성 측면에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3차전은 여러 관전 포인트가 많아졌네요. 황희찬의 출전, 그리고 경고 카드 6장을 받은 주전 선수들, 마지막으로 16강에서 일본을 만날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여러분들은 황희찬의 복귀 그리고 제가 제시한 4가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